여러분, 지금 미국 정부가 단 하나의 기업, 그리고 21세기를 좌우할 단 하나의 자원에 말 그대로 국가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오늘 이 거대한 도박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하얀 석유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냥 멋진 별명이 아니에요. 지난 세기에 석유가 전 세계를 움직였다면 이제부터는 이 하얀 석유, 바로 리튬이 모든 것의 판도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부터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 그리고 상상도 못할 첨단 무기까지 리튬이 없으면 사실상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 거대한 이야기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딱 4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최전선, 그리고 국가가 직접 나서는 새로운 전략, 혁신이 가진 빛과 그림자, 마지막으로 정치를 뛰어넘는 국가적인 과제까지 하나씩 따라오시죠.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최전선.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아주 치열한 자원전쟁,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80%.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지금 미국이 왜 이렇게 필사적인지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전 세계의 리튬을 가공하고 정제하는 시장의 무려 8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압도적인 지배력? 이건 그냥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뜻이 아니에요. 중국 손에 엄청난 무기가 쥐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바로 자원 무기화라는 카드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만약 중국이 이제부터 리튬 수출 안 해라고 선언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미국의 전기차 공장들, 첨단 산업 전체가 올스톱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막으려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왜 미국이 자기네 땅에 있는 광산 하나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지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아주 절박한 공급망 독립선언이나 다름없어요. 자, 이런 지정학적 위기감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 미국의 경제 전략, 그 근본적인 판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직접 선수가 돼서 시장에 뛰어드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던 미국과는 정말 180도 달라졌어요.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 작은 정부가 최고다. 이게 미국의 철학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젠 아닙니다. 국가 안보라는 더 큰 목표 앞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기업이 승자다라고 콕 집어서 밀어주는 일종의 국가 자본주의 방식으로 완전히 방향을 튼 거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22억 6천만 달러. 와, 이게 우리 돈으로 얼마죠?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 에너지부가 테커패스라는 광산 프로젝트 딱 하나에 대출해준다는 겁니다. 이건 뭐 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모든 걸 걸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당연히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죠. 아니, 국민 세금을 왜 특정 기업에 쏟아붓냐? 이거 세금 낭비 아니냐? 하지만 백악관의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이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 확실한 투자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들이 그리는 큰 그림, 빅픽처는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1단계, 네바다 땅에서 리튬을 캡니다. 2단계, 이걸 미국 안에 있는 배터리 공장으로 바로 보냅니다. 3단계, 그 배터리를 GM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가 받아서 전기차를 만들죠. 어때요? 땅 파는 것부터 자동차가 굴러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게 미국 안에서 해결되는 완벽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멋져 보이는 계획 뒤에는 아주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요. 바로 첨단 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환경 파괴라는 딜레마. 이 프로젝트가 가진 또 다른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 프로젝트의 스케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1단계만 완공돼도 1년에 4만 톤의 리튬을 생산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기차를 무려 80만 대나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생산되는 리튬 양 전체를 그냥 가뿐히 뛰어넘는 수준이고요. 나중에는 서반구 전체에서 가장 큰 리튬 광산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바로 여기서 이 프로젝트가 가진 가장 큰 아이러니, 이 모순이 드러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친환경 전기차라는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해 자연을 파괴하고 심지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땅까지 훼손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이게 우리가 감수해야 할 대가일까요?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왜 이 프로젝트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게 단순히 어느 한쪽 정부의 정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잖아요, 미국 정치.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데 신기하게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보기 드문 일이죠. 미국의 전략은 아주 명확하고 강력해요. 우리가 잘 아는 당근과 채찍 전략이죠. 미국 안에서 만드는 기업들한테는 자, 여기 돈 받아라 하면서 보조금, 세금 혜택 같은 달콤한 당근을 팍팍 주고요. 반대로 경쟁자인 중국 기업들한테는 너희는 안 돼 하면서 관세 폭탄 같은 아픈 채찍을 휘두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착착 진행되면서 모든 걸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건 이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큰 법을 만들어서 이 일을 추진했고요. 그 전 트럼프 행정부는 아예 직접 돈을 투자하는 방식을 썼죠. 방법은 조금 달랐을지 몰라도 핵심 공급망 무조건 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큰 목표는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거대한 흐름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지정학적인 문제부터 경제, 환경, 그리고 정치까지 정말 거대한 그림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건 그냥 어떤 회사가 광산 하나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누가 이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고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미국 산업 정책의 판 자체를 뒤엎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인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묵직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미국의 이 대담하고도 위험한 배팅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 질서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저 네바다 사막에 있는 광산 하나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21세기 기술 패권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달려있는 건 아닐까요?